한국인 승객요? 절대 같이 안 타요.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프랑스 유명 항공사 미녀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비행 중에 한국인의 행동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놀라운 이유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프랑스 유명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필린 델라크루아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고 그동안 여러 나라에 다녀왔어요.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엄격하고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너무 진지하고 별로 친근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저희 비행 당일, 저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까지 가는 노선에서 근무했어요. 비행기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분주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미국과 이탈리아 승객들이 웃고 크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승객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조용히 앉아 계시고 짐도 깔끔하게 정리하셨으며 매우 차분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그들의 조용한 태도가 비행을 전체적으로 지루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 한국 승객들은 재미있는 여행에서 왜 이렇게 진지한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객실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고 비행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승객들을 확인하며 모두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신경 썼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엄격한 규칙과 절제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 승객들의 조용한 성격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저 많은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통로를 지나갈 때 여러 대화들을 들었어요. 어떤 미국 승객들은 서로 농담하고 놀리며 웃었고 한국 승객들은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의 눈은 화면이나 손에 들고 있는 책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들의 차분한 행동 속에 제가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하고 음료를 나눠드렸어요. 이륙할 때 제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비행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비행이 어떤 비행이 될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조용한 한국 승객들이 갑자기 흥분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차분하고 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까요? 이번 비행은 그동안 경험한 다른 비행들과는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면서 긴 여정의 첫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은 푹신한 담요처럼 보였고 해는 부드러운 빗줄기를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승객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살피며 통로를 걸었어요. 미국 승객들은 전화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이탈리아 승객들은 크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그냥 그들답게 조용하고 집중하며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승객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들의 차분한 태도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려 깊고 존중심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들의 조용함이 여행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깔끔하고 세심한 행동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비행 내내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 한국 아버지가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어주시는 다정한 모습, 낯선 이들끼리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리고 긴 여정을 준비하며 집중하는 표정들 말이에요. 이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궁금증과 설렘이 커져갔어요.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 제 머릿속은 질문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 승객들을 엄격하거나 지루하게 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분들이 보여주신 배려와 질서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 새로운 모험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처럼 조용한 순간들과 세심한 관찰로 가득 찬 이 특별한 비행은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은 조용하고 존중하는 생활 방식 속에 어떤 숨은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승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통로를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너무 빨리 일어나서 거의 반응할 틈도 없었어요. 한순간에는 음료를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큰 쾅 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분께서 통로 한복판에서 쓰러지셨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곧 공황 상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머릿속에는 정말 다치신 건가요? 도와드릴까요? 라는 생각들이 번쩍였어요. 저는 재빨리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응답이 오기 전 혼란 속에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비행 초반에 세심하게 관찰했던 한국 승객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어나셨어요. 얼굴은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던 한 한국 남성분께서 일어나시며 맑고 안정된 목소리로 제가 의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프랑스 출신 승무원으로서 긴박하고 체계적인 비상 상황 대처에 익숙했는데 이분들은 전에 본 적 없는 차분함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감탄하며 그 한국 의사분과 다른 몇몇 한국 승객분들이 쓰러진 남성분 주위에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분들은 그의 맥박을 확인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분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앞서 보았던 조용한 모습이 단순히 내성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세심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깊은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다른 국적의 승객들이 여전히 소리치거나 휴대폰으로 사건을 촬영하는 와중에도 한국 승객분들은 마치 잘 연습된 팀처럼 함께 협력하셨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분께서 의사분께 응급처치 키트를 건네주셨고 또 다른 남성분께서 재빨리 짐 몇 개를 옮겨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분들의 행동은 차분하고 효율적이며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도와드리기 위해 다가갔어요. 의사분 옆에 서서 부드럽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디 이 공간을 계속 비워주시고 누군가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재빨리 도움을 요청했고 곧 몇몇 승객분들이 물병과 추가 용품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쓰러지신 중년 남성분께서는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분께서 신중하게 그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 주셨어요. 소리와 경보로 가득 찼던 객실은 집중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분들의 얼굴에는 그분이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걱정과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특히 한국 승객분들의 눈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뚜렷이 느껴졌어요. 그 긴장된 순간들 동안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 한국 문화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이 비행에 임했었지만 지금은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배려와 팀워크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의 차분하고 존중하는 반응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한 인간에 대한 진심 어린 연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계속 도왔어요. 든든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를 내며 겁먹은 다른 승객분들을 안심시켰어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저희가 잘 돌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들렸고, 그러자 다른 분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몇 분, 마치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 의사분께서 결국 미소를 지으며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객실 전체에 안도의 물결이 퍼졌어요. 승객분들은 작은 승리를 함께 축하하듯 조용히 박수를 치셨어요. 저는 주변의 한국 승객분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의 눈에 비친 조용한 자부심을 보았고 처음 가졌던 의구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차분하고 배려 깊은 접근 방식 덕분에 무서운 비상 상황이 온정과 팀워크의 교훈으로 바뀌었어요. 착륙할 때까지 의사분과 다른 승객분들이 그 중년 남성분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저는 이번 비상 상황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차분하고 존중하는 성격이 그 자체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감탄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 비상 상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비상 상황이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잠시 멈췄어요. 비행기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 몇 분 동안 너무나 용감하고 다정한 행동들을 목격했는데 마치 전체 객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 중에 이런 팀워크를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 분의 한국 승객,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신 한 여성분께서 제 눈에 띄었어요. 의사분께서 쓰러진 남성분을 돌보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그분은 자신의 눈에 보인 한 노년 승객분께서 기내 반입 수화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 알아채셨어요. 한마디 없이 일어나서 그분에게 다가가셨어요. 부드럽게 수화물을 들어 올려서 머리 위 선반에 올려드리며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우아한 움직임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조용한 친절의 행동은 진정한 영웅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 옆에서는 한 젊은 한국 소년분께서 피곤해 보이는 한 노년 여행객분께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노년 여행객분께서는 고마운 미소를 지으셨고 그 한순간 동안 객실 전체가 그 단순하지만 다정한 교환에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상황은 매우 심각했지만 이런 작은 도움의 행동들이 모든 것을 조금 덜 두렵게 만들어 주었어요. 의사분께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동안 더 많은 한국 승객분들이 합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남성분께서는 재빨리 짐더미를 옮겨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 주셨고 또 다른 승객분께서는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어 아픈 분의 이마를 닦아드리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들의 행동은 크거나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따뜻한 배려가 가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이분들께 다가가 도움을 드리고자 했어요.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의사분께 부드럽게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의사분께서는 안심시키는 미소와 함께 모두가 침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물을 더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재빨리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 곧 몇몇 승객분들이 물병과 추가 용품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작은 팀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쓰러지신 중년 남성분께서는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분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 주셨고 객실 안의 긴장감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들, 특히 한국 승객분들께서 눈과 마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강렬한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이 조용한 행동들 속에 담긴 깊은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위기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시끄럽고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행에서 저는 차분함과 세심한 관심, 그리고 조용한 협력이 똑같이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 승객분들께서는 저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상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방식이었어요. 의사분께서 마침내 그 남성분이 안정되었다고 발표하셨을 때 객실 안에는 조용한 환호가 퍼졌어요. 모든 분들 사이에 안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특히 한국 승객분들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았고 그분들의 눈에서는 자신들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조용한 자부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영웅심이 반드시 거창한 제스처나 큰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고 세심한 행동 속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 승객분들께서는 혼돈 속에서도 다정함과 차분함이 위험한 상황을 인간적인 연결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처음 가졌던 한국 문화에 대한 의구심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대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었어요. 영웅심의 진정한 의미를 외치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행동으로 배울 수 있다는 교훈이었어요. 긴 비행 후 저희 비행기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피곤함과 동시에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 중 한국 승객분들의 차분한 모습과 비상 상황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던 것을 기억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공항은 분주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중에서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승객분들은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제트 브리지를 걸어 내려가면서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승객들뿐만 아니라 공항 직원분들도 따뜻한 미소와 명확한 안내로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와 터미널을 밝히는 화려한 불빛들이 반겨주었어요. 유럽의 공항에서 보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한국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며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잃은 듯한 한 어르신 주변에 한국 승객분들이 재빨리 모여들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정중하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쭤보시며 모두가 그분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의 행동은 비행기에서 본 조용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 생각나게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승객들의 짐을 도와드리고 세관 구역으로 안내해드렸어요. 공항 구석구석마다 배려와 존중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한국 여행객분들이 정중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셨어요. 줄이 길어도 불평하거나 앞서 나가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차분함은 공항 전체에 퍼졌고 모든 이에게 단합된 느낌을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도착홀 근처에서 소규모의 한국 자원봉사자분들을 보았을 때였어요. 그분들은 밝은 유니폼을 입고 혼란스럽거나 지쳐 보이는 승객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노부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제스처로 입국 심사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짐을 잠시 들어드리기까지 하셨어요. 그 따뜻한 행동은 비행기에서 목격한 팀워크를 떠올리게 했어요. 작은 행동부터 큰 노력까지 한국 사회 전체의 배려와 존중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을 걸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엄격하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따뜻함과 친절함이 가득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정돈된 줄서기, 도움을 아끼지 않는 공항 직원분들, 그리고 협력하는 한국 승객분들의 모습이 저에게 상상도 못한 한국의 한 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행동은 차갑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에게 다정함을 전달해 주었어요. 또한 공항의 건축물과 장식도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디테일로 가득했어요. 안내 표지판과 예술 작품들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했어요. 몇몇 승객분들을 다음 여정으로 안내하며 도와드리던 중 저는 점점 더 희망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 따뜻한 환영은 비행기에서 감동받았던 그 배려의 문화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절과 존중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때로는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바쁘지만 평화로운 도착홀에서 저는 오늘의 뜻밖의 교훈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인천에서 받은 이 따뜻한 환영은 제 방문의 좋은 시작만이 아니라 이 차분하고 질서 있는 땅에서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고 방문객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진심 어린 모습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임을 느꼈어요. 인천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후 저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고자 결심했어요. 제 제복을 깔끔하게 다림질한 채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한국이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보러 나섰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작은 전통 동네로 이동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오래된 집들과 현대적인 카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거리의 풍경, 소리, 그리고 길거리 음식의 향까지 음미했어요. 공기에는 구운 고기와 향신료의 냄새가 퍼져 있었고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고 싶은 기대감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활기찬 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은 형형색색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공예품으로 가득 찬 노점들로 생기가 넘쳤어요. 상인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고객들에게 상품을 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록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진 못했지만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제스처 덕분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전통 간식을 파는 한 노점에 들렀어요. 그곳의 친절한 노신사분께서 매콤한 떡볶이를 조금 맛보도록 권해주셨어요. 음식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추듯 퍼져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미소로 감사를 표하자 그분께서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작은 식당을 방문했어요. 식당 안에는 아름다운 서예와 옛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저는 낮은 탁자에 앉아 야채와 약간의 고기가 들어간 비빔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식당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직원분들께서는 음식을 작고 정갈하게 담은 그릇에 차려주셨고 모든 분들이 한 입 한 입 음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위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를 들으며 마치 따뜻함이 가득한 공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민지라는 이름의 현지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민지 선생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민지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존중과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아이들이 남을 돕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배운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지 선생님의 말씀은 비행기에서 보았던 차분하고 배려 깊은 행동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위기 상황의 한순간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깊게 뿌리내린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민지 선생님께서는 근처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현지 어린이 수업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교실은 밝고 경쾌하며 웃음과 부드러운 대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은 정중하게 저를 맞이하며 주변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들은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한국어 표현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소리와 발음을 천천히 따라하면서 연습했어요. 아이들이 제가 제대로 말하자 박수를 치며 환호해 주었어요. 그들의 즐거움과 다정한 태도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그들의 세상 속에 함께 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늦은 시간에는 근처 공원에서 열리는 문화축제에도 참석했어요. 축제장은 음악, 춤, 전통놀이로 가득했어요. 저는 전통 춤을 배우는 그룹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차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고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각 동작의 의미를 배웠어요. 음악은 부드러우면서도 생명력이 넘쳤고 그 리듬에 맞춰 제 걱정들은 하나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현지인들과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웃고 춤추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디를 가든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활기찬 시장, 그리고 선생님의 다정한 말씀과 축제에서의 즐거운 춤까지 한국의 중심에는 친절과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전에 봤던 조용한 강인함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바로 삶, 역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어요. 한국은 서로를 아끼며 작은 친절도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마치 제 안에 새로운 부분을 발견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신 분들의 친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모든 문화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배려의 방식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을 기대하며 이 멋진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평화가 뒤섞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한국에서의 여행 추억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거든요. 작은 호텔방에서 미소를 지으며 나와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멋진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비행 때의 모습에서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며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인천 근처의 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많은 따뜻한 분들이 모여 그들의 문화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들었거든요. 건물은 소박하지만 밝았고 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제스처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마치 두 번째 집을 찾은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곧 김 선생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어요. 평생을 지역사회에서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해 오신 따뜻한 분이셨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시끄러운 말보다는 조용한 행동으로 존중과 배려를 배운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비행기와 공항에서 보았던 차분한 힘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던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그분의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어서 저는 커뮤니티 센터 식당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음식은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낮은 탁자에 둘러앉아 모두가 각자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저는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어보았는데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식사를 하며 옛 전통, 가족 모임,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저도 프랑스에서의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었더니 방 안은 웃음과 고개를 끄덕이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그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지연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를 만났을 때였어요. 지연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에너지가 넘쳤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제필인 양 환영해요. 여기 오셔서 너무 기뻐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 아이의 설렘은 전염되어 곧 다른 아이들도 함께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전통 종이약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바닥에 앉아 다채로운 색종이를 조심스레 접으며 지연이가 간단한 말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덕분에 그 시간은 즐겁고 따라하기 쉬웠고 저는 단순한 공예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 한켠을 배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작은 공원도 방문했어요. 공원은 나무들로 가득했고 잎사귀들이 산들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차분하고 다정하게 놀고 걷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전통 놀이를 연습하는 소규모 그룹에 합류했어요. 제가 그리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친절한 말과 밝은 웃음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듯해 정말 반갑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의 고요한 순간들 중 저는 공원 한쪽에 있는 작은 연못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맑은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 비행 때 한국 문화에 대해 불확실하고 약간 의심스러웠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연결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초기의 의심은 이제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목격한 차분한 강인함, 다정함, 그리고 배려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한국인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 때 저는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걸 알았어요. 뜻밖의 곳에서 우정과 이해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다정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눈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들이 제 경험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 교훈들을 평생 간직하며 한국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신을 어디에서든 함께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인생과 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은 채 저는 다음 날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며 호텔로 돌아갔어요. 이날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존중과 친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소박한 행동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